안녕하세요. 임원장TV의 임재형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댓글들 질문에 답해보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답을 굳이 해드리지 않아도 되는 동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순서는 올라온 순서와 관계가 없습니다. 뭘 먹어야 살이 빠질까요? 크크크크크. 이거는 이제 제가 먹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 신경 쓰라는 이제 말씀에 대한 이제 답이죠. 비만 치료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살 빼려면 뭐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살 빼려면 안 먹어야 되죠 라고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답글을 주신 것 같아요.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대본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하트. 이런 댓글이 정말 저한테 너무 힘이 돼요. 이런 좋은 댓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강의 재밌게 잘 들었어요. 저는 10년 가까이 알러지, 아토피, 피부 묘기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이제는 뭘 먹어도 가렵고 심하고 심지어 피가 나도록 긁어줘야 할 정도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강의 중에 깨달았어요. 면역이 약해진 게 아니라 면역계통의 균형이 깨졌다는 걸 알았어요. 강의 감사합니다. 웃음.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피부묘기증을 비롯한 각종 알러지 질환은 면역계통이 약해진 게 아니고요, 면역계통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도둑을 막으려고 개를 키웠는데 개가 도둑은 안 맞고 주인을 자꾸 무는 거죠. 요게 알러지 질환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C라든지 아니면 홍삼 이런 제품을 드셔도 소용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이제 묘기증을 앓으셨다고 그랬는데, 요 정도 되면은 뭘 먹어도 그냥 가렵고 낮이고 밤이고 차이가 없이 그냥 가려워요. 묘기증에 걸리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면 주로 밤에 가렵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만성으로 넘어가면서 뭘 먹어도 가렵고 뭘 해도 가렵다. 요게 이런 피부 질환들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 전 피부 묘기증 및 만성 두드러기라네요. 4개월째인데 지금도 약에 의존하고 있고 피부과에서 다음 주 대학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라네요. 답이 없는 질환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이 없는 질환 아니에요. 두 가지 치료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방 치료하느냐, 한방 치료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 외에 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음식 가리지 않는 분들은 음식 조절하는 거 정도,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커피 안 먹는 거 정도, 그 외에는 어떤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답답하니까 답이 없는 질환 같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대학병원도 가시고 하겠지만,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 질환의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검사를 해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다,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도 그거를 피한다고 병이 낫느냐.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있으니까 청소 잘하고, 고양이 알레르기 있으니까 고양이 만지지 말고, 그런다고 이게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위안 정도는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답이 없는 질환이 아니고 진짜로 치료를 하시고 싶으시면 한방 치료를 받으세요. 자, 다음 댓글은 좀 기네요.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헝, 닥터 임이에요. 몇 주 전에 몸이 가렵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밤중에 더 심해서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도록 긁고 나서 거울을 보니 정말 걱정이 돼요. 가려울 때 그 부분을 더 긁어주면 더 튀어나오는지요. 긁는다는 것이 뭡니까? 시원해서. 그럴 때마다 긁었는데 점점 그러다가 터득했어요. 절대 I mean never scratch. 이게 좀 한글이랑 영어랑 섞여 있으니까 이게 좀 의미 전달이 조금 안 돼요. 그냥 좀 참으면 자연히 사라지던데요. 가려울 땐 무의식 중에 손이 가는데 참았더니 괜찮아요. 병원 갔는데 약을 처방받았는데 복용하면 잠이 온대요. 뚜껑도 안 열었지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많은 궁금증이 풀렸네요.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박한 지식으로 상세히 알려주신 선생님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양명을 올려봅니다. 하이드로시진 HCl 25mg 25는 25죠? Dr. Hong, I have a question to ask of you about this method. Would you please tell me? I will be appreciate your effort. 발음 괜찮았나요? 자, 질문이 많아요. 차근차근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가려운데 긁으니까 부풀어 오른다. 이거는 묘기증 증상이 맞고요. 긁으니까 시원하긴 한데 더 가려워진다. 그래서 긁지 않았더니 가려움증이 자연히 가라앉더라. 초반엔 이게 되는데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면은 참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은 주위에 이제 이런 긁는 병이 있는 분들이 괴로우니까 긁으면은 옆에서 긁지 말라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잔소리하고 긁지 마, 긁지 않으면 괜찮아.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그걸 참지 심하면 못 참아요. 그건 인간이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분도 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와서 안 드셨다 그랬죠. 이 약을 드시면 졸릴 겁니다. 그래서 약을 안 드셨다 그랬는데 초기에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은 약을 안 드시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참지 마시고 힘들면 드세요. 왜냐하면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이제 계속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정말 멘탈이 나가버리거든요. 멘탈이 나가는 것보다는 양약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제 써주신 이 HCl 25mg 요 약은 항히스타민제예요. 알레르기 질환에 가장 널리 쓰이는 항히스타민제고요. 항히스타민제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독한 약이 아니니까 드셔도 돼요. 질문 감사드리고요.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재밌습니다. 다른 분야도 담당하시는지요? 아니면 주로 피부질환을 치료하시나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예, 저 원래 좀 재미있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재미없는데 작정을 하면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을 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도 담당을 하는지 이제 물어보셨는데 피부 질환을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질환도 가끔 진료를 하는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물론 이제 네이버나 이런 포탈에다가 제 이름을 검색하고 임재형 한의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알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댓글로 질문을 주셨네요. 여긴 지방인데 한의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486 신일빌딩 3층 광재한의원이고요. 네, 구 주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59-11 신일빌딩 3층 광재한의원입니다. 찾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2282-7510입니다. 다음 댓글이 좀 중요한데요. 제가 사실 Q&A를 하게 된 거는 요 댓글 때문에 이제 Q&A를 하게 됐어요. 유전인데 병을 안고 태어나게 해준 부모 탓이지. 그럼 누구 탓인데요? 안 태어났으면 아프지도 않았지. 후천적인 걸 말하는 거면 틀린 말은 아닌데 아토피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는 거. 요 댓글 보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부모를 원망한다는 게 이제 약간 아직 어린 분의 댓글인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아픈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자신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도 아토피가 있다. 그럼 그 자식의 아토피는 내 탓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연 현상이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해야 되느냐?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치료를 하셔야 되는 이제 병이라는 거죠. 이게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가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그 원망할 대상을 찾죠.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아토피가 있고
내가 그 아토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낮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토피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건 부모 때문에 그래.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거야. 아토피는 유전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딱 있는 현상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아토피가 있고 괴롭지만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 되겠다.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질환이 아니니까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체내에 독소가 많으면 그대로 피부로 올라오죠.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전부 독소며 체내에 쌓이면 피부로 다 올라옵니다. 특히 장내에 독소가 많으면 턱에 피부 질환이 많이 생기죠. 틀린 말씀은 아닌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진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피부 질환 보는 한의사인데 여기다가 먹는 게 중요해 이런 댓글 다시면 좀 번데기 앞에서 이거 주름 잡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래도 스트레스가 더 중요합니다. 원장님, 묘기증 해결 방안 좀 알려주세요. 해결 방안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양방 아니면 한방. 양방은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요 세 가지 약을 주로 쓰는데 그 중에서도 항히스타민제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요. 항히스타민제는 비교적 안전한 약이니까 장복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요걸로 완치라기보다는 이제 증상이 발현되지 않도록 이제 억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치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완치를 바라시면은 한방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방 치료는 가까운 한의원 가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피부 묘기증을 많이 보는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좀 비용 문제가 있죠. 한약 치료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은 양방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방법들이 있어요. 해양 심층수, 뭐 먹지 말고 뭐 먹지 마라. 잘 안 돼요. 그거 갖고 나을 수는 없어요. 증상이 조금 좋아질 수는 있는데 증상이 심한 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자, 다음 댓글도 좀 길어요. 술도 좋아하고 자는 것도 규칙적이지 않은 프리랜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흡연은 안 합니다. 이제 두피까지 부풀어오를 정도로 간지러워요. 아직 병원 가본 적 없지만 저 스스로 이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갑상선 집안 내력이 있는데 갑상선 진단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 억제제를 5년 정도 꾸준하진 않지만 복용해왔는데 신장이 망가지는 걸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발가락, 발바닥, 목, 팔꿈치만 그랬다가 이젠 허벅지, 치골, 두피 안쪽, 귀 뒤 튀어나온 뼈, 손가락 사이, 심지어 자고 일어났더니 눈 한쪽이 탱탱 부어있고 시간 지나면 가라앉고 그래요. 갑상선 문제인 걸까요? 잘 읽어보시면은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고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댓글을 쓰셨는데 깔려는 게 아니에요. 깔려는 게 아니고 궁예의 관심법을 써서 이 댓글을 쓴 분의 심리를 분석하는 거죠. 본인의 생활을 얘기했다가 술도 좋아하고 자는 게 일정하지 않고 프리랜서다. 그러다가 가렵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상선 얘기를 하다가 다시 식욕 억제제 얘기를 하면서 신장 걱정을 하다가 다시 가려운 걸 얘기했다가 다시 갑상선 얘기. 이게 이 댓글 치고는 길지만 글 치고는 길진 않거든요. 이 짧은 글을 쓰시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분들은 대개는 좀 심리 상태가 좀 불안한 분들이 많아요. 내용을 봐도 어떤 불안감이 이제 노정이 돼 있죠. 갑상선 집안 내력이 있는데 갑상선 때문 아닐까요? 식욕 억제제를 많이 먹었는데 신장 독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생활보다는 어떤 불안해하는 마음이 더 문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짧은 글에도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의 이제 불안함이 잘 묻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결과를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분들한테서 피부 질환이 많이 생겨요. 갑상선이나 뭐 어떤 식욕억제제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이분의 어떤 불안해하는 성향 이런 게 좀 더 피부 묘기증의 이제 핵심 원인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갑상선이 안 좋냐 신장이 안 좋냐 요거는 검사를 해보셔야 아는 거고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걱정을 한다고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시면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댓글은 노다 딱 한 줄 8글자예요. 결론은 치료 불가능. 피부묘기증의 치료라는 동영상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결론은 치료 불가능. 이분은 제 채널을 어떻게 아시고 들어오셨을까요? 10중 8구 피부묘기증 치료 이런 걸 검색해보시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치료 불가능. 제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댓글을 이렇게 다셨어요. 근데 요분은 피부묘기증의 치료가 궁금하니까 피부묘기증 치료를 검색해서 여기 들어오셨겠죠?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확신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확신을 드리겠어요? 보통 이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정말 낫긴 낫는 건가요? 정말로 나아요?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나한테 확신을 달라는 거죠. 근데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확신을 주는 사람들은 대개는 돌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결론은 치료 불가능. 이런 분들은 진짜로 치료가 잘 안 돼요. 아예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조금 하다가 이제 좀 막히거나 아니면 좀 더뎌지거나 하면 금방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치료가 불가능한 병은 아닌데 본인이 치료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댓글. 이거 좀 문제가 많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드러기 완치 사례. 나는 50대 남자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다. 각종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의심되는 것은 중국제 반팔 티셔츠였다. 나는 중국제 검정색 반팔 티를 내복 겸용으로 입었고 러닝 셔츠는 안 입었다. 검정색 반티가 살에 직접 닿았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니 두드러기가 없어졌다. 완전히 없어지는데 3개월이 걸렸다. 떼놈들이 독성 물질이 포함된 저질 염료를 사용했고 그것이 두드러기의 원인이었다. 중국산 검정색 속옷, 바지를 입지 마라. 그것이 두드러기의 원인이다. 종아리에는 궤양이 생긴다. 온몸이 너무 가려워 잠 못 잘 때 70% 알코올을 발랐다. 낮에는 가렵지 않은데 밤에만 가려웠었다. 밤에 긁은 자국이 아침에 보면 없어졌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핵심이에요. 한의사 믿지 마라. 한의사는 무당 수준이다. 한의학이라는 것은 미신의학이며 검증도 안 된 인간요법이고 미개인이 믿는 종교이다. 전능아들이 찾는 것이 한의원이다. 라고 댓글을 굳이 한의사가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에 와서 달아주셨어요. 자, 우선 두드러기 완치 사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원인이 있는 두드러기예요. 중국제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두드러기가 나왔는데 그걸 안 입으니까 나왔다. 이거는 원인이 분명한 두드러기죠. 이거를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거는 원인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긴 거를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접촉 피부염 두드러기 정식 명칭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 채널로 이제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피부 질환이 아니에요.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런 걸 이제 보실 정도면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는 딱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두드러기가 6주 이상 지속되면 이제 만성 두드러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원인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굳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런 리플을 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가려워서
피부에다가 70% 알코올을 발랐더니 안 가려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가려움증이 나은 게 아니고 피부를 지진 거죠. 알코올로. 알코올은 원래 소독약이죠. 어떻게 해서 소독 기능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코올은 그 생물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도 파괴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피부 질환이 있는 분이 피부에다가 70% 알코올을 발라서 가려운 감각을 없애버렸다. 가려움증도 사라질지 모르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겠죠. 이런 방법 따라 하시면 큰일 나고, 피부 질환이 이런 방법을 쓰신 분이 한의사 보고 무당이래요. 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리플 어디 가서 달지 마시고요.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이게 좋은 방법 아니니까 절대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접촉성 피부염에 걸렸다, 나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댓글 Q&A 시간 가져봤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한꺼번에 모아서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임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